네. 대충 읽어봤죠? 어, 문제를 이제 여기 있는 문제가 그 진짜 컴퓨터 공학과에서 졸업한 다음에 어떤 그 IT 회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딩 테스트라는 거를 봅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 프로그래밍을 수학 혹은 이제 과학을 위한 적인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이제 도구처럼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프도 그려주고 뭐 코사인 값도 알아서 착착 계산해주고 그런 이제 유용한 도구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수학 과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당연히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하면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어떠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머릿속으로 구현하고 그 알고리즘을 이제 특정 언어로 이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코딩 테스트라는 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한 스타일의 이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 과학을 위한 도구로서도 이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요거는 아마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를 소개를 하면은 이제 이러한 느낌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요런 문제들은 일단 그 가짜 알고리즘, 이게 이제 슈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거를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텍스트를 보고 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로직으로 만든,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 풀 수 있어야 돼요. 코딩을 몰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어를 두 번 써갖고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면은 알아낼 수 있겠는데라는 어떤 로직을 본인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로직이 만들어지면은 그이 이 로직에서 그 번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거 파이썬으로 짤래 할 수도 있고 R로 짤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C를 가지고 짤래. 그럼 이제 이 로직을 어떻게 만드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좀 살펴봤겠지만 9개의 공이 있어요. 공에는 공이 이렇게 동그란 게 이제 9개 있다고 칩시다. 이 공이 9개인데 여기에는 이제 각각 무게가 있다는 거죠. 공에 무게가 있는데 8개는 무게가 똑같대요. 그리고 남은 하나는 좀 더 무겁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은 무게가 1이고 두 번째 공은 무게가 2고 세 번째 공은 무게가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겠죠. 8개는 똑같아 그랬으니까 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 2가 아니고 사실 1.1이 되고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2라고 놓았습니다. 뭐 3이 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하나가 이제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만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지금 안 보이는 거지. 무게를 모르니까. 무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공이 있는데 이 공에서 가장 무거운 공을 골라야 되는데 그 저울을 딱 두 번만 쓰래요. 저울을 딱 두 번만 써가지고 가장 무거운 공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찾아봐라.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봤죠? 막 뭐 찾아보든가.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라서 아마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고 GPT한테 물어봐도 바로 알려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게임하듯이 이제 뭐 그 풀고 싶은 건 아니니까 답을 먼저 말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그룹을 나눕니다. 이렇게 그룹을 나눠요. 그 다음에 저울을 재면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그러니까 저울은 여기서 양팔 저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쪽에 딱 있고 그 무게가 이제 무거운 쪽에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저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얘하고 얘하고 딱 세 개씩 나눠. 그 다음에 이게 두 그룹을 이렇게 재가지고 만약에 저울이 여기에 기울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무거운 공이 여기에 있다는 뜻이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기울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무거운 공이 여기에 있다는 뜻이겠죠. 기울어지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면은
무게가 똑같으면은 여기 6개의 공은 이제 다 무게가 똑같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공은 여기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의 측정으로 이 세 그룹 안에 어떤 그룹에 가장 무거운 공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면 돼요. 만약에 이쪽 그룹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쪽 그룹에서 요렇게 이제 나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앞에 있는 두 개를 재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면은 얘가 제일 무거운 공이고 이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얘가 제일 무거운 공이고 양쪽이 똑같다라고 하면 얘가 제일 무거운 공이겠죠. 그쵸? 만약에 이 가운데 그룹에 있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이 앞에 두 개를 대고 왼쪽이 기울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요 공이 가장 무거운 공이고 얘가 기울어졌으면 얘가 무거운 거, 얘 둘의 무게가 똑같다고 하면은 얘가 가장 무거운 공이 되겠죠.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공의 번호를 편의상 이거는 무게가 아니고 번호입니다. 5, 6, 7, 8, 9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칩니다. 번호가 이렇게 있고 그 편의상 공의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 2, 3, 1, 2, 3을 묶은 그룹, 4, 5, 6을 묶은 그룹, 7, 8, 9를 묶은 그룹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있죠. 1, 2, 3이랑 1, 2, 3 그룹과 4, 5, 6 그룹의 무게를 잰다.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if 1, 2, 3 그룹 쪽이 더 크다 이러면은 공은 어디에 있어요? 1, 2, 3 중 가장 무거운 공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다시 어떤 조건을 체크하냐면은 4, 5, 6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무거운 공은 4, 5, 6 중 하나에 있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외의 경우에는 뭐예요? 이 외의 경우에는 그 1, 2, 3 그룹의 무게 이꼴 4, 5, 6 그룹의 무게라는 소리잖아. 그쵸? 두 개가 똑같을 때는 어디에 있겠어요? 7, 8, 9 중 가장 무거운 공이 있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뭐 1번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여기에서 다시 하나를 이렇게 걸면 되죠. if 뭐 해가지고 1이랑 1과 2의 무게를 비교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죠?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돼. if를 한 번 더 중첩을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공이 8개 있는데 공이 아까처럼 1, 2, 1, 그 다음에 1, 1, 1, 그 다음에 1, 1, 1. 원래는 이거 다 붙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보기 편하게 이렇게 스페이스를 줘서 내가 이거 다른 그룹이야라는 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X라는 거로 이렇게 잡을게요. X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그냥 다 동그라미로 보이고 사실 숫자가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무게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장 무거운 공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려면은 요거 그렇죠? 두 번째 가장 무거운 공이 있으니까 2라고 출력이 돼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에 요렇게 하면은 1, 2, 4, 5, 6, 7 이렇게 하면은 7이라는 값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if 1, 2, 3 그룹. 그러니까 요렇게 그룹 나누고 요렇게 그룹 나눠 가지고 이거의 무게를 잰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x를 1부터 3까지 이렇게 뽑아. 이게 1, 2, 3이고 그다음에
4부터 6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처음 3개, 그 다음에 x를 4부터 6까지 하면은 중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x를 7부터 9까지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거를 제일 왼쪽,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애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r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애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하고 중간에 있는 애 이렇게 두 개의 무게를 잰다라고 하면은, 무게는 여기 있는 숫자들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11 이렇게 세 개 있으니까 세 개를 저으로 올리면은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썸, 이게 이제 왼쪽 그룹의 무게인 거고, 그 다음에 썸 m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중간 그룹의 이제 무게인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재는 거지. 요 상황은. 그래서 if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복사하고 sum L 이랑 sum M 중에 왼쪽이 1, 2, 3 그룹 쪽이 이제 더 큰지를 이제 봐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요거를 그냥 출력을 할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출력한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함수로 하나 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루션이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얘는 x가 들어가면은 x를 요거에 따라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수행해 준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룹을 찾는 것까지는 구현이 된 거죠. 만약에 이제 x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솔루션 x를 하게 되면은 7, 8, 9 중에 이제 하나가 있다라고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제 x를 2, 1, 1, 1, 1, 1, 1, 1 이렇게 되면은 1, 2, 3 중에 이제 하나가 있다가 되겠고, 뭐 이거는 여기 뭐 4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그 1.1 이런 거를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면은 4, 5, 6 중에 하나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L에 1, 2, 3 중에 있으니까 요 중에서만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요 중에서만. 그러면은 x에 1, x에 2, x에 3 요거 중에 이제 답이 있다라는 건데, x에 1하고 2를 이제 비교를 해 봅니다. 1하고 2를 비교를 해서 요렇게 해주고 요거를 체크를 해요. 요거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제 x1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인덱스는 첫 번째 공이 제일 크다라고 이게 저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 인지를 다시 체크를 해서 x1이 혹시 x2보다 작은가?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줘서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를 체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두 개 무게가 똑같다는 의미니까 세 번째 공이 제일 무거운 애가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이 논리를 여기 밑에도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4, 5, 6 중에 답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4하고 5를 비교해 봅시다. 4하고 5를 비교를 할 건데 4가 더 크면은 답은 4고 5가 더 크면 답은 5인데 두 개가 이제 똑같으면은 답은 6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7, 8, 9 중에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이랑 8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7, 8. 7이 더 크면은 답이 7이고 8이 더 크면 답이 8인데 두 개가 똑같으면 답은 9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에서 마지막에 리턴을 해줘야 되겠지. 리턴 idx를 리턴을 해주면은 5 이렇게 가장 이제 무거운 공은 다섯 번째 있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3이라고 나와야 되겠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8이라고 나와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은 9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함수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뭔가 이제 복잡하고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어떠한 논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는 그냥 차근차근 경우를 나눠가면서 풀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막 농담 삼아서 포문이랑 이프문만 할 줄 알면은 그냥 이프문 100개 쓰고 포문 100개씩 써가지고 코드 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 좀 이제 지저분하지만 중첩을 해가지고 구조를 짜면은 일단 코딩을 할 수는 있어요. 잠깐만요. 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짰구나. 지워도 되겠죠?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문이랑 이프문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그러한 그 첫 번째 유형이었고, 제가 이거를 막 몇 개 더 넣었다가 그나마 좀 쉬워 보이는 거, 쉽다기보다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거, 그런 거 위주로 넣었어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보통 어디가 어렵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슈도 알고리즘을 짜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보고 슈도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짜고, 그거를 이제 코드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슈도 알고리즘은 제가 아까 위에 그냥 한글로 막 썼던 그런 알고리즘 있죠. 대충 알고리즘의 개요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대충 이런 식으로 짜면 되겠다라는 그 말로 된 로직 있죠. 그거를 짜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로 붙여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라는 걸 혼자 고민을 많이 해보고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특정 언어의 문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R로 짜고 싶으면은 R에서 if문을 어떻게 쓰는 거더라? 아니면 파이썬에서 쓰고 싶으면 파이썬에서 if문을 어떻게 쓰는 거지? 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여기에도 있고,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래머스 이런 데 가면은
상반기 건강보험 심사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한 이런 데서 코딩 역량을 되게 많이 채용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에 뭐 카카오도 있고 삼성도 옛날에 있었는데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그 코드를 내는 어떤 문제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 어떻게 모은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공개를 하는 건지 카카오에서 공개를 한 건지 시험 본 사람들이 기억을 막 되살려 갖고 여기다가 문제를 대충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가장 많이 받은 선물이 직접 전할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A가 B에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입출력 예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풀다 보면은 여기 이 과정이 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만 잘 훈련되면은 얘만 나오면은 여기서 이거는 너무 쉬워. 그냥 공부만 하면 돼. 내가 이 문법을 잘 알고 만약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슈도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GPT한테 짜달라 그러면 돼요. 이 슈도 알고리즘대로 어떤 문법에 맞춰서 코드를 짜줘라고 하면 이제 잘 짜줍니다.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쉬면서 두 번째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의 락커. 이것도 은근히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것도 좀 유명한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문제를 잘 읽고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를 읽고 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이 문제를 읽고 일단 슈도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 코드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코드까지 짜라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면 되겠는데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돼요.